네, 앞서 보도해드린 내용처럼 여전히 세월호에 대한 아픈 기억은 지역민들에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세월호가 더 이상 아픈 기억이 되지 않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성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딱 8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직접 현장을 다녀오셨잖아요. 현장의 분위기 한번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역에서 세월호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감은 줄어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구조 작업을 벌였던 해경이나 소방은 물론 한 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어선을 몰고 나갔던 어민들, 또 그리고 스스로 발벗고 나섰던 자원봉사자분들까지 여전히 8년 전의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인터뷰 대상자분들은 여전히 그날을 떠올리면 눈시울을 붉히는 등 상처가 미처 다 아물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한 8년 전에 진도 팽목항에서 한 달여간 정도 머물면서 세월호 참사를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억 중에 가장 크게 기억에 남았던 것들이 희생자 한 명 한 명이 발견될 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그 무력감과 패배감이 가장 크게 남아있던 걸로 지금도 느끼고 있는데요. 8년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 하나 해결한 것이 없다라는 점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뭐 하나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참 답답하게 하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놓고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300여 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이 흐르도록 아직도 침몰 원인조차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현재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 3년 만인 2017년에 세월호가 인양이 됐을 때 선체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침몰 원인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같은 해 7월에 출범했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약 1년간 조사를 벌이고 2018년도에 종합 보고서를 내놓았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결론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유압 조절 장치의 고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인설과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열린 안이었는데요. 정반대의 의견 두 가지로 이게 조사 결과가 갈리면서 결국 무엇이 침몰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규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원인 규명에 대한 조사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3년여 만에 내인설,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착을 사고 원인으로는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보고서의 다수 의견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앞에 설명이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사참위의 결론은 선체 내부에서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부딪히거나 혹은 또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침몰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떤 외부적인 힘이 가해졌는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것은 앞으로도 한동안 굉장히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침몰 원인 규명을 좀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책임자 처벌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세월호 참사의 그 한 원인이었던 구조 부실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의 재판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지난해 1심 재판에서 9명이 무죄, 2명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11명 중에 김 전 청장을 비롯한 9명에 대해 구호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는 해경 전체 차원의 문제고 관리에 대한 질책을 할 수도 있지만 행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본 겁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모 총경에 대해서만 퇴송 방송을 한 적이 없으면서도 한 것처럼 허위 조치 내역을 만들어서 꾸몄다. 이런 부분들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결국 구조는 실패를 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이 세월호 유가족 등이 재판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검찰과 일부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으면서 처벌까지 미약해지고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8년이나 지났지만 세월호와 관련된 이슈들이 이렇게 답답한 점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 부분이 가장 아쉽고 또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면서 곳곳에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잊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국민해양안전관 같은 시설이 있는데요. 세월호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의식을 높이자고 짓기 시작해서 이제 다음 달 개관을 할 예정인데 운영비 문제를 놓고 이제 진도군과 기재부가 현재 갈등을 빚기 시작하면서 올해 개관이 사실상 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또 팽목항의 추모 공간으로 남아 있는 임시 컨테이너 이것도 철거 여부를 놓고서 진도군과 일부 유가족들이 충돌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세월호 선체 이전도 현재 문제인데요. 현재 세월호는 2017년도부터 목포 신항에 임시 거치돼 있습니다. 목포 고화도로 이전을 해서 영구 보존을 하자는 계획이 현재 세워져 있는데 아직도 옮겨지려면 고화도에 이제 공사를 하는 데만 최소 6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전 비용도 약 1,500억 원, 관련 사업까지 다 하면 2,000억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후보 시절에도 세월호 관련 공약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고 알려져서 앞으로 또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연관해서 또 처벌이나 진실 이런 단어들보다 더 앞서 있었던 키워드는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월호를 기억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뭐 기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 또 8년째 딱 되는 날이잖아요. 전국적으로도 뭐 추모식이 많이 열릴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는 추모식이 더 뭐 제대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추모식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각 구청들마다 광주에서는 각 구청들마다 각자 추모식들이 이 시각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 내내 대부분의 행사들이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또 내일도 민주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낮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추모 행사들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또 진도 팽목항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오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현재로서는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KBC 박성호 기자와 세월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